아 이거 쇼츠각 나왔는데 아 이거 쇼츠인데 이러면서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뭐 무슨 동상 짓고 뭐 거대 무슨 뭐 동상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우리 아이들 버스라도 좀 맘 놓고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정책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좋아하는 거 찾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본인을 찾기도 힘들어요. 나는 무슨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슨 존재? 이런 거 찾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기 애들이. 돈을 좀 내면서 하세요. 예, 그러면. 돈을 좀 이거 다 제 겁니다. 이거 제 돈입니다. 이거 마이크 다 삽입니다 지금. 예. 본 프로그램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 살롱 그 화려한 8회의 막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살롱의 호스트 MC 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소년과 청년의 이야기를 담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기병 청년 나와주셨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리가 많이 좁죠. 예, 좀 공간이 많이 넓어 보입니다. 오늘도 창원 씨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요새 좀 많이 바쁘세요. 그러셔가지고 저희 둘이서 오붓하게 약간 만담쇼 같이 예, 그렇게 상상도 좀 되는데. 네,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프닝 토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병 씨, 뭐 어떻게 2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말에는 네. 그 행주 문화제를 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주 그 산성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네. 박터트리 대회를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 박 터트리기 대회. 발음도 안 됩니다, 요새는 이제. 요새는 그런 대회가 있나요? 전국 대회입니다. 아, 전국 대회를 전국에 22팀이 모여가지고 네. 12명씩 짝을 이뤄가지고 네. 하는 게임이거든요. 박을 터트려요? 맞습니다. 아, 12명이서 어떻게 짭니까? 뭐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아,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나뉩니다. 네. 그래서 던지는 사람도 필요하고 네. 줍는 사람도 아, 필요하고. 주워야 돼요, 또. 전략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힘으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센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 싸움입니다. 정확도 예. 싸움으로. 아, 센서가 있어요? 박 센서가? 네, 박 크게 있고 두 개 네. 센서가 있는데요. 거기를 맞추면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죠. 아. 10개를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데 야, 최첨단 디지털 저희가 예선 탈락하고 왔습니다. 예선 탈락을 또 하셨고 이 땡볕에 나가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아예 안 더우셨어요 주말에? 저희는 이제 한 5분 정도만 게임을 하면 돼가지고 네네. 부담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일단 나오면 더워요 무조건. 맞습니다. 예. 몸살도 얻고 더위도 먹고 박 터뜨기 하다가 몸살에 걸리신 네. 예. 우리 기병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인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만담 느낌으로 이렇게 네. 둘이서 예 그렇구나 저랬구나 하면 될 것 같고요. 오손도손하게. 예, 오손도손하게 얘기 좀 나누고 방송 시간은 조금 평소보다 좀 짧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셋이서 하던 거를 예, 둘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목도 많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번 주만큼은 저희가 청담 살롱에 한 주를 또 비울 수는 없다 해서 둘이서 하기로 결심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게스트 절찬리에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청담 살롱에 출연하고 싶거나 청담 살롱에 나와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DM 주시고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을 무조건 맞춰서 예 촬영은 일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접 오셔야 되지만 아무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 분들 할 말 많으신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리고 토당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에게 좋은 촬영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토당 청소년 수련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양시 청소년 재단의 속해 있는 우리 청소년 시설입니다. 토당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128명입니다 지금. 예, 무려 128. 지난 한 2회 전쯤에 100명 돌파했다고 감사드린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희 좀 있으면 200명 감사 인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200명 공약 있으십니까 우리 기병 씨? 200명 공약이요? 네, 200명 공약. 200명. 지금 예.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명 가지고 공약을. 아니 지인들 좀 많이 늘리셨어요. 혹시 128명 중에 지인 지분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0명 안 될 것 같은데 10명 안 되세요. 제가 한번 예. 홍보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 예, 한 예. 200명 만드는 거 그래도 한번. 제 지분은 지금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고양시 고등학교 행사를 갔다 와서 네네네. 그때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좀 올라왔군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난번에 그 트라우마를 발판 삼아서 절대 구독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예. 좋습니다. 3번씩 얘기했습니다. 상품 드리면서 구독했거든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쇼츠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지방선거 왜 투표 안 하나 이게 조회수가 지금
벌써 5천 넘었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투표 반드시 합시다. 이것도 3,600회. 그 다음에 경기도민 배려하라 그때 있잖아요. 그 경기도민들 왜 서울 깍쟁이들 반성해라 자극적으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2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한자는 집에 못 간다. 경기 도라히드라라고 지금 제 서울 깍쟁이들라고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서울 깍쟁이들이라고 도발을 좀 했더니 경기 도라히들이라고 예, 이렇게 또 서울 시민들께서 반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역 주민들끼리 저희 서울 경기도끼리 또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저희 또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 맞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뭐든 댓글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 환영하고 욕설만 안 다시면 됩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저기 이제 또 장마철이 또 시작이 된대요. 예, 오늘도 지금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가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비라도 오니까. 아 근데 비가 차라리 이렇게 세게 쫙 시원하게 오면 좋은데 비 오기 전에 그 엄청난 그 꿉꿉함, 습함.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예. 그 김혁 씨 집에 제습기 있으세요? 있습니다. 에어컨 이제 청소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틀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에어컨 제습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습기도 있는데요. 제습기도 아직 있고. 뭐 틀진 않았는데요. 네네. 작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트셔야 돼요. 제습기. 됩니다. 제가 혼자 사는데 올 초에 제습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와 이건 삶의 질이 달라요. 에어컨 제습이 있어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제습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야 이게 꿉꿉함이 일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삶의 질이 달라지죠. 예, 저도 친구가 그 제습기를 샀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습기를 왜 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습기를 제가 이번에 샀는데 에어컨을 틀 때 그 제습하고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문 열고 집에서 탁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뽀송뽀송감이 있어요. 그 제습기만에.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건조기가 없잖아요. 건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조기로 또 빨래 건조하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말린 거랑.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그냥 널어놓고 제습기를 틀고 말리는데 그거 하면은 약간 건조기의 한 80% 정도의 느낌이 뽀송뽀송한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습기 PPL 아니고요. 예, 아무튼 제습기 여러분들 꼭 사셔야 됩니다. 요새는 제습기 무조건 필수템으로 하나씩 장만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뭐 제가 동남아 많이 가봤지만 이제 그냥 동남아 날씨예요. 동남아 날씨 같은 것도 아니고. 동남아 똑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고양시에서도 열대야 파파야 같은 거 재배하니까요. 진짜요? 네, 저기 대화동 가시면은 사탕수수, 파파야, 사탕수수요? 동남아에서 나는 열매들을 맺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또? 야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저희도 같습니다. 좀 키울까요? 좀 어떻게? 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역시 시작부터 재밌는 토크. 예, 쇼츠가 하나 잡았네요. 고맙습니다.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자꾸 이게 약간 이거 쇼츠각 나왔는데 이거 쇼츠인데 이러면서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네. 약간 좀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예. 전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조회수가 좀 올라가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습니다.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건 조회수가 안 나온다. 대중들은 요걸 좀 싫어하는구나. 좀 요거 조회수가 잘 나온다 하면 대중들은 요걸 좀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팟캐스트로도 오디오 버전만 따로 올리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팟빵이 카테고리 순위에서 지금 6월 10일 날 저희가 올린 에피소드가 카테고리 순위 이게 아마 토크 카테고리일 거예요. 예, 거기서 지금 5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54위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다시 112로 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팟빵에서도 여러분 팟캐스트로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생 횟수 많죠. 예, 청취 시간도 많고 해서. 요게 이제 그저께 올린 거. 예, 그랬는데 지금 팟빵에서 조회수가 아니고 순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구독자도 벌써 7분이나 계시고요. 재생 요청 지금 70회. 예. 저희 지금 많은 팟캐스트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랑 대결하는 게 뭐 MBC, 뭐 시선 집중, 그다음에 뭐 SBS 컬투쇼, 뭐 이런 데가 저희랑 많이 경쟁하는 거, JTBC 뉴스룸 저희 경쟁사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좀 밟아드리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청담살롱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와서 할 말도 많고 풀 얘기 보따리도 많은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풀면서 또 오늘 청소년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청담살롱 8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순간 청담살롱. 네, 청년 청소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를 함께 소개해보고 떠들어보는 시간, 청소톡 시간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 저희 박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님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최 기자님이 불참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한번 뉴스를 같이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두신 건 아니죠? 예, 관두신 건 아니시고 언젠간 나오실 걱정됩니다, 건데, 이제. 좀 많이 바쁘신가봐요. 다음 주에는 꼭 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습니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 요겁니다. 요새 그 청소년들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버스비가 요새 얼마죠? 요새 청소년들도 한 1,200원, 1,300원 낼 겁니다. 저희 때는 저기 어른이 800 얼마였고 제가 알기로 학생 때 500 얼마였고 어린이가 300원이었는데 그때 유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 6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병 씨는 5, 600원 정도. 저도 한 7, 800원 냈던 것 같고. 그죠. 좀 많이 올랐어요, 버스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병 씨는 첫 버스 탈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뭐 중학교 때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학원 다니면서. 네네네. 지금은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한 달에 한 12만 원 나옵니다. 와, 엄청 다닙니다. 지금 뭐 따로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왔다 약속 가고 저기 하면서 약속 가고 하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병 씨는 또 뚜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차를 끌고 다닌 지가 한 몇 년 됐지만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만 해도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또 저희 같은 성인이 되면 경기도 우리 마을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서울로 많이 놀러 나가잖아요. 특히 또 경기도에 있으면 빨간 버스, 빨간 버스 3,000원 떨립니다. M버스 지금 M버스 한 4,000 얼마죠? M버스가 4,500원인가 3,800원인가 그래. GTX 지금 4,500원 나옵니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8,000원, 맞습니다. 9,000원 정도. 강남 같은 데 갔다 오면 교통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첫 버스 탔을 때가 초등학생 때 저는 처음으로 그때 부모님이 그때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처음 버스를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그 언제 내려야 되나 하면서 맞아요. 떨리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버스 이거 내릴 때 이거 누르는 게 눈치가 보여요. 전 몰랐어요. 전 다 멈추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네네. 멈추길래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사실 어리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좀 내성적이라서 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셨죠. 그럼요. 근데 오늘은 올 때는 안 누르고 내렸어요. 깜빡하고 있다가 내릴게요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성장했구나. 아저씨가 되네. 이제 내릴게요. 이모 이러고 이모 여기 김치 좀 넣어주세요. 옛날에는 이제 우물쭈물해서 이모 2인분 같은 3인분 주세요 하면은 근데 그 2인분이라고 가지고 이모 혼났습니다. 2인분 같은 3인분이면은 2인분 시키는 건데 왜 3인분 시키냐? 그렇네요. 더 적게 시키는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대중교통의 추억, 또 지하철도 있고 또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요새 청소년들 뭐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또 우리 기병 씨가 얘기했듯이 학원 같은 데도 그렇고 그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도 시행하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제가 받았을 때 분기당 뭐 8만 원인가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받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청소년들 교통비 사업이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8월부터 제주도는 청소년들에게 버스 요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건 좀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이나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 보면 있는 군단이나 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법한 사업이라는 걸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인구도 좀 단위가 적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애들이 워낙 그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가능한데 그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라고 등록이 돼 있으면 버스 요금을 100원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익산시도 7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 100원 버스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제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양산시 의회에서도 요걸 도입하자고 지금 시의회에서 건의가 됐고 지금 뭐 진주시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진짜 뭐 청소년들도 1,000원 넘는 거죠 지금. 1,1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00원, 1,100원. 뭐 2번 왔다 갔다 하면은 2,000원이고 뭐 일주일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5일 간다 치면 왔다 갈 때 버스를 타는 청소년들은 일단 10,000원 넘는 거니까 네. 일주일에 한 달로 치면 4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고. 네. 예,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좀 어떤 다양한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혜택을 좀 체험을 시켜줬을 때 청소년들도 좀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죠. 맛보는 거죠. 네네. 내가 낸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살고 있는 도시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구나. 나도 나중에 좀 투표도 제대로 하고 이런 거에 좀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어느 시에서 사례를 만들어 두면은 좀 네.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츰차츰 확산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양시는 또 청소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무료나 100원 버스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지원금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네, 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도 그렇고 네. 서울은 지금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도 아마 관련된 뭐랄까요 지원금으로 풀어갈 것 같고요. 네네. 네, 이렇게 막 전액 무료나 100원 버스를 하기에는 인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청소년들이 일해서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복지 사업으로서 네네, 이제 그 복지입니다. 가게에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 포퓰리즘적이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버스 대중교통 요금 이런 거 좀 저렴하게 해주자. 옛날에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350원 이럴 때는 뭐 그냥 부모 가게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아이들 학교 학원 뭐 하루에 두세 번만 타도 밖에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오네요. 예, 저 진짜 날씨가 지금 또 어떻게 가나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완전 만담이네요. 예, 그냥 오늘은 그냥 대화 나누는 야, 수준으로.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여기 날아가겠네. 야. 운치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이런 좋은 정책들은 또 가게에도 또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또 교통비까지 부담하려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이런 정책들 앞으로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 사업 자체가 이 인구가 적을수록 예산이 얼마 많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데 돈 쓰고 뭐 무슨 동상 짓고 뭐 그 있잖아요. 뭐 기념물만 네네네. 뭐 거대 무슨 뭐 동상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우리 아이들 버스라도 좀 마음 놓고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정책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제는 내어줄 때가 됐다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네. 단순히 뭐 공간을 떠나서 예산도 네. 우리가 많이 좀 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속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청담 살롱의 청소톡 첫 번째 얘기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 기자님께서 속보를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저희 주제가 또 진로다 보니까요. 이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오늘 박 기자, 좋은 소식 갖고 궁금하잖아요. 왔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네. 우리 초중등 분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장 조사를 시행했고요. 네.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총 38,481명의 네. 학부모와 교사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아 결국엔 그거죠. 나중에 커서 뭐 되고 싶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의 네. 선호를 좀 나눠서 봤는데요. 네. 초등학교 친구들의 1위 직업 4위부터 말할까요? 아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좀 뭐 많았는지 좀 얘기해 보죠. 소방관 많지 않았어요? 소방관이요? 과학자, 조금 있었고 뭐 예, 의사, 과학자. 대통령도 많았고요. 대통령 많았고요. 대통령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네. 그 다음에 저거 교사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때 주로 축구 선수도 좀 많았고. 축구 선수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 씨는 뭐 되고 싶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그 박물관 관장 되고 싶어가지고. 아 박물관 관장. 아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네. 저는 그때 뭘 썼냐면 1학년 때 직업란에 네. 화석이 되고 싶다 썼거든요. 지금 대학교 가시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박물관 예. 관장이 되고 싶었는데 아. 그때는 뭔 생각으로 화석을 고고학을 썼는지.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셨구나. 고고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맞습니다. 좋아하셨겠네요. 그래서 꿈이 화석이었다라는 아, 거. 네네. 중학교 때는 뭐 되고 싶으셨어요? 중학교 때 이제 건축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술 쪽으로 건축학개론에 풀어갈려 있었고. 예, 약간 이재훈 씨처럼 이렇게 되고 싶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네네. 법조인이 돼야겠다. 아, 고등학교 때 변하는 법조인. 거죠. 아, 여러 그렇게 가지 풀어갔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중고등학교 때는 행사 MC였고 예, 예. MC 오, 원래 MC를 네네. 썼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PD 뭐 이런 거 좀 되고 싶어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주변에서 거의 다 그 교사, 의사 또 뭐 있을까요? 의사, 교사, 의사, 뭐 판사도 되고 싶은 친구 있었나? 뭐 경찰 경찰 많았어요. 많았어요. 남자애들 중에 경찰 많았어요. 경찰 많았고 승무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 아 그리고 연예인 되고 싶은 친구. 연예인 그렇죠. 여자애들 연예인. 막 아이돌 막 가수 막 이런 거 가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렇죠. 예. 그중에 근데 능력 있는 애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가수 된 친구를 잘 살고 있겠죠 네. 지금.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이제 통계를 발표했죠. 요즘 애들은 어떻게 변했을지.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4위가 교사였고요.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 유튜버 크리에이터. 새롭게 아, 생겨난 예, 한 10년 전부터 한 10년 5년 전부터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꼭 순위에 유튜버가 랭크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지금 우리 그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진로 체험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사로 네. 일을 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보면은 유튜브 하고 싶은 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예, 강의하면 항상 인기도 높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의사였고요. 1위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가 1위예요? 네. 저는 사실 유튜버가 1위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예. 아니더라고요. 예. 1위가 운동선수였다. 초등학생 기준으로요. 네네. 중학생 기준으로는 손흥민의 영향이 네. 좀 큰가요?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손흥민 그다음 그리고 또 유튜버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진로 강의를 가서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유튜버가 벌이가 쉽지 않다. 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구독자 128명 모았는데도 지금 거의 8회 만에 모았습니다. 거의 2달 걸렸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유튜버가 생각보다 얘들 돈 벌기 쉽지 않다. 수익도 일정하지 않고. 근데 애들은 이제 뭐 유튜버 하면 초등학생 애들은 이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허팝. 허팝. 예, 예. 네, 진짜 자기들이 오랜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삶만 보면서 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중학교 순위 발표해 예, 주시죠. 중학교도 뭐 비슷합니다. 4위가 경찰이었고요. 경찰. 3위가 의사였고. 점점 이제 좀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예. 2위가 운동선수였고요. 운동선수가 내려갔어요. 운동선수가 왜 이렇게 랭크가 네. 높죠? 운동선수? 1위가 교사였습니다. 교사. 예. 근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 정도 되면 요새 그 출산율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교사 임용되기 힘들다는 거는 이게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예.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예, 예. 조사 똑바로 한 거 맞죠? 예. 요즘 친구는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의사는 항상 상위 순위에 랭크돼 있고. 자, 가장 현실적인 고등학생 한번 가보죠. 고등학생 4위가 경찰이고요. 경찰이 되게 많네. 예. 제가 이제 살짝 이건 좀 의아한데 3위가 군인입니다. 와. 3위가 군인이었고 2위가 간호사였고요. 간호사. 1위가 교사였습니다. 역시. 확실히 아주 안정적인 1위, 직업들로 2위, 가는 3위, 것 같아요. 4위 다 안정적인 네. 직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나 운동선수에서 내려가면서 네. 군인, 간호사, 교사처럼 좀 안정적인 직업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저 서울대 갈 거예요. 그다음 네. 중학교 되면 이제 스카이 갈 거예요. 이제 고1 되면 인서울만 보내주세요. 고1 대학만 보내주세요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아이들이 좀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5위부터 6위까지 그러니까 7위, 8위가 네. 이공계 계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공계 계열이 과학이나 네. AI나 IT 쪽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요. 고등학생 친구들의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률이 작년 기준 77%였는데 네. 24년도에는 6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고등학생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네. 대학 진학 희망률이 네. 23년 기준으로 77%였는데 77%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66%로 많이 떨어졌네요. 감소됐습니다. 거의 한 그래도 11%면 네. 7분의 1 정도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예. 그 6%가 어디로 갔냐 한다면 취업 비율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7%에서 요즘 인식이 좀 그렇게 변하나요? 작년 기준 네. 13%로 예. 확대가 되었고요. 창업 비율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쵸. 창업은 확실히 좀 쉽지 않고 네네네. 좀 그래도 창업하려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본 다음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관련된 계열의 직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네.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가 사실 이게 좀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좀 방향이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제가 매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큼 대학교 진학률이 월등히 높은 나라가 진짜 없습니다. 네, 기이한 구조죠. 근데 잡고서 왜 대학 가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친구가 가서 아니 집에서 가라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일단 대학을 안 나왔어라면은 대학을 안 갈 거야라고 물으면 저 대학 안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왜? 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뭔가 의아하게 쳐다보는.
그 사회에서의 만들어진 로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약간 이탈하려고 하는 네네. 내비게이션으로 따지면 경로를 이탈하려고 하는 제가 왜 저러지? 라는 약간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의향이지 이제 또 주변의 또 그런 압박함에 그렇죠. 의해서 부모님의 시선과 대학교를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주변인의 사례와 일단 맞습니다. 의향을 물어본 네. 그런 사람. 우리가 항상 그 저기 투표할 때도 투표 의향을 선관위에서 매번 물어봅니다. 네. 할 거냐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8-90% 나와요. 예, 맞습니다. 항상 그 10%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렇게 세상에는 대학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인만 되면 우리가 오늘 진로라는 것과 연관돼서 대학만 가는 게 진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방향들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길만 그 강요하는 것이 이게 좋은 사회적 분위기는 아닐 텐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예. 근데 뭐 어른들 입장은 왜 그런지 알죠. 이제 사실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시선이 곱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되는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긴 살아오신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시는 것 또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또 오지랖 문화. 예, 우리 또 오랜만에 저기 또 동희님이 얘기해 주셨던. 네, 동희님이. 예, 너는 안 나가니까 또 이렇게 다 간섭하고 참견하는 네. 그런 게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 의향사에서 마인드가 살짝씩 변화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로도 또 우리 학생들의 또 변화가 또 눈에 띄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이 전달해 주신 속보는 우리 학생들의 장래 희망 또 관련된 속보였습니다. 자, 청소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살롱. 자, 청담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8회 본주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진로에 관한 토크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예. 어려운 진로. 진로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진로하면요. 예, 저는 소주가 생각납니다. 예. 저 오늘 얘기 준비하면서 얘기할까 하다가 하셔가지고 이런 지금 당황했거든요. 이런 저급한 얘기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해버리는 그런 진로. 정말 수준이 예. 낮구나 하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령 씨. 예상했던 대로 딱 나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진로. 예. 좋습니다. 진로하면 또 소주도 있고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진로하면 우리 김영진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진로하면 관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관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성의 법칙 얘기하시는 거죠? 그 스텝 바이 스텝 네, 네. 매번 얘기하는 주제긴 한데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올해가 8회차인가요? 지금이? 네. 저희가 지금껏 해왔던 모든 주제마다 나왔던 게 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풀어갈까? 청소년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 관성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좀 고민하는 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진로라는 단어가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진로 강사를 네네. 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제 나아갈 진짜에 맞습니다. 길로자로 해서 맞습니다. 메모해 오셨죠. 저는 이건 강의를 하도 많이 해서 의미가 좋더라고요. 입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뭐 100세, 뭐 110세, 120세 시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년이 이제 60세로 지금은 돼 있지만 어쨌든 보통 60에서 65세의 5세. 나이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학 진학률이 좀 높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졸업한다고 치면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24살, 5살부터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27살, 8살 네네. 정도부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5세, 60세 은퇴를 앞두기까지의 나이에 한 인생의 40년 정도를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부모님이 뭐 재벌 2세다, 뭐 내가 우리 집에 재벌 3세다, 네.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은 좀 건물이 몇 개 있어서 나는 건물 주고 이제 취미로 뭘 좀 하고 싶다. 혹은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어디 지방에 좀 유지라서 굉장히 좀 뭐 재산이 많다. 아니면은 뭐 우리 집은 뭐 강남에 한 40평 정도의 집이 있다. 예.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99%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제 한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매달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본인의 벌이를 만들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40년 동안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더
자세하게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즘 시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우리 청년과 청소년 우리 청담 살롱만이 할 수 있는 이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만나보면 진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 무슨 일을 재미가 없다. 예. 뭘 해야 될지 즐겁지가 모르겠다. 않다. 예. 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영 씨도 그런 케이스 많이 보이시죠? 예, 뭐 제 주변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 탐색의 시기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걸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에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돌연 연극 배우가 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연극을 예.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전환의 시기도 찾아오는 것 같고요. 네네. 탐색하는 시기도 있고 그냥 아싸리 한번 도전해보는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뭔가 이제 하나의 그 꿈을 찾아서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꿈을 틀게 되거나 이제 뭔가 그 유턴 소위 말하는 이제 유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야 그거 괜찮겠어? 그렇죠. 좀 두려움도 있고. 너 그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그만두려고 그래?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남들이 거의 이제 가지 않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도전적인 자세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겠다 혹은 누가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나는 이런 꿈이 생겨서 갑자기 꿈을 바꾸겠다 저조차도 뭔가 약간 좀 한국인의 오지랖을 좀 떨게 되거든요. 야, 너 지금 직장 잘해서 1년에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뭘 갑자기 새로운 꿈을 왜 찾아 지금 약간 이런 그 저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영 씨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저도 지금 제 그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뭐 불확실하다기보다는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탐색의 시기를 좀 더 길게 갖는 거죠. 예. 네, 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뭐랄까요? 뭔가 전환하는 거, 탐색하는 게 우리 사회에선 좀 되게 용인되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많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취업하든 대학 가야 되고 군대 갔다가 뭐 하면은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하거나 뭔가 대학원에 가야 될 것 같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길에서 엇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여러 사실 가지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철 안 든 얘기 하네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야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어디서 그런 낭만 있는 얘기를 하느냐. 돈도 안 벌어놓고 아직까지 뭘 탐색하는 거야. 그렇죠. 빨리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주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청소년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청소년 시기에 이 진로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좀 안정적인 곳. 우리 청소년들만 봐도 뭐 지금 되고 싶은 그 직업 순위에 고등학교 1, 2, 3, 4 등이 뭐 경찰, 아까 간호사, 의사, 뭐 교사 나왔지만 그건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의향인 거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본인이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과연 이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내가 이걸 좋아해서 이 일이 좋아해서 하고 싶은 사람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정하거나 장래 희망을 정할 때 뭔가 직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직업 이름으로서 직업. 맞습니다. 뭐 경찰, 의사, 뭐 교사 이렇게 많이 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이 그 교육 자료에도 그렇고 꿈을 동사형으로 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 이렇게만 딱 정해버리면 경찰이 안 되면 본인의 꿈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의사가 안 되면 본인의 꿈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유가 그런 하는 일 행위 자체 그 진로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서 그 수익으로서 혹은 그 안정적인 그런 그러니까 미래 일자리로서 이제 진로를 바라보기 때문인데 사실 진로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고 진짜 재밌어 하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30년, 40년 동안 했을 때 질리지 않고 조금 뭐 일할 땐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일을 할 때 좀 즐겁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고 매일매일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인생이 30년, 40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커서 뭐 되고 싶냐 하면은 이제 직업으로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면 뭐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면서 뭐 행복하게 해주는 의사 이렇게 정의를 하면 꼭 의사가 나중에 커서 현실적인 환경의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뭐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쁜 사람 도와준대 나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뭐 경찰 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이 명사 직업이 꼭 되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직업 얼마든지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게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센터에서 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동사용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그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그 비슷한 행위를 하는 직업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새도 그렇고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어른분들이 물어볼 때도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다섯 글자 내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렸을 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냥 저는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직업의 이름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그 행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세대에서 자라난 지금 청년들도 직업으로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 되지 못하면 나는 뭐지? 나는 이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나는 이 사회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쇼츠각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힘들다. 참. 김영 씨는 혹시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뭐랄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게 합치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면 더 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한 80년 더 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100년 정도는 살아보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역시 80년이 남아 있는. 워낙 제이셔가지고 본인이 사망할 시점까지 그렇죠. 계획을 하고 계시는. 80년을 살 것 이과는 같은데. 어디다 하고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뭘로 하고 식사는 뭘로 그렇죠. 하고. 참.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백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역산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105살 때의 박기병의 모습으로 백캐스팅을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여유가 저한테는 좀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요새 쉬는 청년이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뉴스 보셨죠? 제가 그냥 쉰다 청년 120만.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무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잠시 쉬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막 활동을 하다가 잠깐 쉬는 거죠. 근데 이 청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청소년의 나이가 24살까지니까요. 그 이후에 새로운 성인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교육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시간이 넓혀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강박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청소년들도 중고등학교 때 막 학원 가면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여유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그 문화가 생겨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쉬는 청년이 많아진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초등학교 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학원도 안 다녀봐서 그 학원 다니는 분들의 삶을 뭐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만 진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학원 뭐 일주일 내내 돌리면서 수학 기본 기본이고 초등학교 때도 요새는 뭐 학원들 많이 가고 특히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진짜 과연 이 청소년기 시기에 제대로 진짜 아까 쉬는 청년 얘기했지만 이 청년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 시기에 제대로 쉬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과연 존재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초중고 빡세게 달려오고 심지어 또 대학교 가서 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이제 또 학업해야 되고 대학교 가면 또 이제 졸업하면 뭐 놀면 뭐 합니까? 바로 그렇죠. 이제 취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초중고 경쟁적인 사회 또 대학교 경쟁의 사회 취업 전선에서 또 경쟁의 사회 속에서 제대로 쉴 시간 인생을 진짜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그 이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왜 노는 청년이 많아지냐?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앞으로 진짜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청년들은 뭐 쉬겠습니까? 예. 기병 씨도 쉽니까?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이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청소년기 시기에 혹은 대학생 때 시기에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는 좀 부작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쉬는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네. 막 해야 된다를 그런 말씀드리는 네.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는 네.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네. 우리가 그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줄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좀 생각 전환 그리고 네. 국가의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쉬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기가 좀 이렇게 청소년기에 일찍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1년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인 시기 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아서 네네네.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황금 같은 20대 시기에 이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면 좀 아쉽잖아요. 네네, 이런 시간들이 그럼요. 너무 아깝고 이런 고민들을 청소년기에 좀 더 빨리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빨리 찾아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소년기에 좀 이런 그 본인들을 찾아보고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고 너희는 좀 이때는 좀 쉬어도 돼 놀아도 돼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걸 진짜 찾아봐 그럼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학원 가고 뭐 갔다 오면은 뭐 애들 뭐 보통 9시 10시 되니까 뭐 누워서 자고 다음날 되면 학교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주말에도 뭐 학원 가고 이러니까 뭐 본인 좋아하는 거 찾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본인을 찾기도 힘들어요. 나는 무슨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슨 존재? 이런 거 찾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기 애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그 입시랑 또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물려 직결되어 있죠. 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연결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입시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좋은 일을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건데 취업을 잘하려고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꿈이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직업으로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지금 이런 전체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다 찔러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또 환경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보면 그 키자니아 아세요? 키자니아 알죠? 너무 예. 재밌는 곳입니다.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키자니아 세대 아니어가지고. 네, 키자니아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키자니아 실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꼴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2달 하니까 애들이 거기 그냥 완전 파티장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를 봤을 때 방금 준영 쌤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과 여러 입시 경쟁 속에서 좀 경시되어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미 그런 시기를 거치지 못한 청년들은 이제 아까 말하는 쉬는 청년들 이제서야 이제 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제대로 찾아보겠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였다 하면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청소년기에서 그런 시기를 겪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그 청소년기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시간을 허용을 합니까? 용인할 수 없죠. 예. 지금 뭐하니? 명절마다 다가온 압박감이 있죠. 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알바만 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어떡하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찾지 못하게 늦게 만들었으면 이 청년들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사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기성세대들은 이것마저 용인할 수 아니 나 때는 말이야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냥 우리 기성세대들은 네. 시작해서 60세 65세 될 때까지 쭉 회사 생활 버티면서 이렇게 부장님 뭐 이렇게 이렇게 접대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 끔찍한 사회생활 꾸역꾸역 참아와서 지금 우리 시니어 정도 될 나이까지 이렇게 평생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은퇴도 했는데 니들은 무슨 회사 1년 2년 다니고선 제대로 된 뭐 일을 못 찾아? 뭐 하고 싶은 일을 뭐 다시 찾아? 말이 안 되지.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예, 어쨌든 지금 아마 쇼츠 올리면 또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방금 예측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MZ 세대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면 하고 싶은 일도 하기가 힘들어하는 시대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몇 년 전에 실업급여가 논란이 됐던 거 아십니까? 네, 이제 실업급여. 그 실업급여라 해서 이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 시직 처리가 되면은 월급의 한 80%인가 한 70%인가를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라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잘못도 있긴 있어요. 저도 실업급여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버릇처럼 그러니까 실업급여 타고 다시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약간 이게 그 몸에 배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일을 못하는 그런 좀 우리 세대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만 정말 어쨌든 이 제도를 그 실업급여가 나오는 동안에 어떤 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좀 나를 좀 찾아보고 어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어떤 고용보험을 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보험금을 내서 어디 해외로 이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좀 본인 나에 대한 진짜 탐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실업급여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요새 젊은 애들 실업급여 타가지고 명품 선글라스 끼고 네, 뭐 네. 사서 쓴다 해서 굉장히 20대가 그 분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쉼이랑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쉼이랑 좀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업급여와 비슷한 담론이 또 청년 기본수당 같은 거잖아요. 아, 청년소득. 이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좀 이게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청년수당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죠. 자기 개발하려고 줬는데 룸살롱 가서 쓰고 80-90%가 식비로 지급을 쓴다더라. 뭐 그러니까 유흥업소 가서 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예,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결국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정책들인 것 같아서 네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뭐 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좀 가벼운 얘기 좀 해보죠. 우리 기병 씨는 그래서 좀 좋아하는 뭐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이요? 일, 예. 저는 뭐 사실 요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 네네. 도메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약간 그러면 나중에 결혼 정보업체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는 예, 동생이 있는데 중매를 여보야 이런데 좀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시험을 잘 친다거나 네. 뭔가 한다라는 건 저랑 좀 안 맞고 뭔가 좀 사람과 사람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걸 좀 많이 실천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잘하는 건 뭡니까? 김현 씨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요? 예.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 잘하지. 제가 연결 좋아하는 연결. 게 이런 거고. 우리 잘하는 게스트도 거예요. 빨리 연결 좀 해주세요. 좀. 게스트 빨리 불러와야 예,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예. 말씀처럼 예. 아마 준영 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합치되어 있잖아요. 그 덕업일치의 그 경지. 네.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병 씨도 뭐 여러 가지 청년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계시고 네. 또 여기저기 이제 좀 단체도 많이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일이 일단은 사람들 앞에서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굉장히 계시는군요. 좋아합니다. 네. 예, 관심 받는 거. 관심 받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 받는 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가 진짜 좋아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니까 그 관심 받는 일. 뭐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네. 예, 뭐 앞에 나가서 뭐 진행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관심 받는 것 중에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PD도 하고 싶었고, 뭐 그 다음에 뭐 트로트 가수도 하고 싶었고, 오. 뭐 여러 가지 관심 받는 거 했는데.
좋아하는 거랑 또 잘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하는데 또 잘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뭐지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사 진행도 해보면서 사람들 반응이 괜찮은데 나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아직 업계에서 프로는 그 A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간히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게 참 진짜 감사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 요새 참 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일 하면.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 저의 또래들의 이런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여자들은 몇 년 일하고 와서 갑자기 뭐 해외로 뭐 몇 년씩 놀러 가는 친구들도 봤고 뭐 문득 이제 술자리에서 만나 보면 야 나는 너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다 보면 대학교도 잘 나왔어요.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나름 내노라는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면 사실 그 시간과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초중고에서 그 보냈던 그 학원, 그다음에 뭐 대학교 등록금,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와서도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직업으로 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고 가끔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두의 그렇죠.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30년 40년을 산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로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앞으로 또 우리가 인생 사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뭐 특히 예전같이 평생 직장이 아닌 시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이런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정작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뭘 좋아하는 시기인지는 굉장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과 청소년분들께 좀 이렇게 본인을 찾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그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요것도 되게 큰 압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찾아야 되게 막 잘 정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정말 잘 벼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계속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맞아요. 그 여유가 있어야 돼. 일단 그 사는데 저는 초중고 때 제가 굉장히 여유가 넘쳤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뭐 방송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야 난 말하는 게 이게 재밌구나 남들 앞에 서서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뭐 그냥 이게 우리 또 그 말씀 잘하신 게 우리 학교에서도 진로 교육할 때 그냥 이제 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게 그냥 직업 몇 개 이렇게 해놓고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몇 분 모셔와서 이 중에 그냥 골라서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얘기 듣고 그냥 또 우리 사람 다 차면 또 뭐 가위바위보에서 맞아요. 또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나눠지고 하니까 뭐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진로 교육하면은 이제 뭐 와가지고 얘들아 뭐 꿈이 진로가 필요하냔 말이야 하면 애들 벌써 반 정도 졸고 있고 하는데 이런 시야를 많이 넓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사자 돌림,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검사 이런 거 말고는 정말 무수한 직업 몇만 개씩 있잖아요. 그럼요. 정말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른들의 시선으로만 좀 돈벌이 잘 되고 잘 되는 직업만 그걸 강요하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도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직업으로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한다는 게 직업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어떤 행위, 그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활동, 행동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그 진로 교육의 또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진로를 설정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 방안들, 사회의 역할과 할 수 있는 기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 몫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어떤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누군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회에서도 야
저 사회에서는 저는 꿈이 없어요 하면은 꿈 찾아 우리가 밀어줄게 하면은 밀어주는데 약간 낭떠러지 쪽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강제로 선택하게끔. 네네네. 그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제대로 진짜 진로라는 게 직업을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라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나를 찾는 게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전반적인 이 경쟁적인 사회의 분위기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어떤 직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좀 부족한 그런 사회 때문에 근데 제가 요새 요 청담 살롱 유튜브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더 행복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200% 올라갑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돈을 좀 내면서 하세요. 돈을 좀 이거 다 제 겁니다. 이거 제 돈입니다. 이거 마이크, 이거 노트북 다 제 돈. 지금 펜이랑 노트밖에 없어요. 이것만 제 거 지금 다 사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빼고 고양시 토상 청소년 수련과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요새 청담 살롱 하면서 또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항상 그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약간 그런 그 갈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얘기해야 되는 세상이 던져야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진짜 뭐 조회수는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하면서는 만들면서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준영 쌤이나 우리 창원님이나 두 분 다 경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본업으로서의 모먼트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근데 창원 씨는 가지를 너무 많이 쳤어요. 지금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나뵀는데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정답 선생님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창원 씨. 경고입니다. 진짜 그런 얘기했고. 그 뭐랄까요, 순환 사이클? 저는 그 순환고리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올라가면 순환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맛을 어떻게 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 토당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수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그 맛을 보는 거죠. 내가 춤 잘하는구나.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 경험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저는 쫙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스스로가 판단해 나아갈 수 있는 게 건강한 또 이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진로로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아까 문화예술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가면 엄청난 실력자들이 많잖아요. 워낙에 재능의 영역, 노래, 춤추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뭐 엠넷 그 수우파 보면은 뭐 춤추는 사람 널렸고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널렸고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뭐 그림,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수입이라든지 관련해서 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딪혀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또 특히 또 요새 또 문과가 또 굉장히 또 벌이가 안 된다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영 씨도 문과잖아요. 저도 문과고. 사실 뭐 오늘 얘기 나왔던 게 진짜 제 얘기예요. 저도 지금 매 순간순간 용기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어른들 만나뵐 때마다 어떻게 대학원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좀 먹고 살 고민을 하고 있느냐 매번 질문하시거든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10,000원씩 받으세요. 그렇죠. 10,000원씩 주세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좀 고민인데 그 지점에서 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좀 경험들을 많이 만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진로의 문제가 진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맞아요.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없지 않나요, 사실은? 사실 뭐 얼마나 와닿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취업 상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도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서만 이게 실현될 수가 없는 게 어떤 사회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어쨌든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희 나이가 됐는데 이제 정말 일할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대학교까지 이제 관련 전공으로 나왔는데 난 이 전공 못 살릴 것 같아. 회사 한번 가보니까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청년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청소년들 제가 진로교육 항상 가서도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니? 혹시 진로를 생각해봤니? 하면은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필요하고 일단 경쟁적인 이 사회의 분위기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 여유와 쉼이 있는 그런 삶이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또 취업이 또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실현을 못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사회 분위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우리의 그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업으로서만 그 진로를 정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할 얘기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김영 씨,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진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뭐 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행위자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쵸. 문화도 형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토대가 이제 단순히 어떤 중앙이나 어떤 큰 범주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청소년 수련관 같은 청소년 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교육 과는 또 다른 그 접근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오늘은 정말 청소년들 아우르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처음에 콘티 받았을 때 네. 진로는 땡땡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뭘 짜오셨어요? 이제 주변에 그 주변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멋있는 단어를 갖고 계세요. 제가 그분 거를 좀 뺏어서 써보려고 하는데 진로는 고유성이다. 고유성이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2024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인구수가 780만 명이거든요. 와. 780만 명이 하나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780만 개의 문을 열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그 고유성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 진로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고유성을 살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우리 사회가 되게 획일화된 접근과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그 고유성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특성과 나만의 그 기재를 발현할 수 있는 그 장이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실은 진로가 이렇게 된 게 어쨌든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자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은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분들 진정하시고 일단 키보드 내려놓으시고요. 예. 기성세대까지는 사실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시겠지만 취업하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돈을 줬어요. 우리 회사로 오라고. 예, 그럴 정도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고르지 않더라도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좀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물론 이 정도 좀 너무 좀 조롱했나요? 예, 이 정도 좀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기성세대와 우리의 지금 문화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예.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금 더 좀 온순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더 힘들었는가를 따지기엔 너무 유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고 조롱할 수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좀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청년들이 기존의 문화와는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청담살롱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2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오늘 좀 내용이 생산적이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도 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3명이서 좀 목이 많이 아프네요. 둘이 떠드니까 목 아프시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살롱